한 주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보면서 또 돌아오는 주도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지표였죠. 마지막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보고서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대놓고 지표 조작설이다, 거의 노골적으로 연준이 백악관을 밀어준다 뭐 이러면서 좀 증시를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하나의 신호 아니냐,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보시는 것처럼 매달 한 번씩 고용보고서에서 얼마나 신규로 사람을 고용했는지, 말 그대로 신규 고용 숫자를 발표하는데, 요게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겁니다. 신규 고용이 그냥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슈퍼 서프라이즈, 한 15만 명 정도를 신규 채용했을 줄 알았는데 25만 명을 넘게 채용하는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작설이 나온 게 아니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9월 고용지표인데 8월 거, 7월 거 이런 식으로 이전 달 게 수정됩니다. 근데 수정된 지표들이 갑자기 다 대폭 상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연준이 9월 달에 빅컷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근거로 삼았던 고용 지표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분명 9월달 FOMC에서 고용지표 좀 나빠진다, 즉 신규 고용지표가 뭐 10만 명, 8만 명 이렇게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분명히 빅컷을 했는데, 그리고 여차하면 11월에도 빅컷 할 수 있다고 열어놨었는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늘어난 게 다 대폭 상향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고용 나쁜 게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고용 괜찮네, 알고 보니까 심지어 고용 슈퍼 서프라이즈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대선 앞두고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대선 앞두고는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를 사그라뜨려야 유권자분들이 증시도 안 떨어지고 좋아하니까 현 행정부 잘하고 있구나 이제 찍어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이제 한 상원 의원도 아예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고용지표가 백악관 입맛에 맞게 수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고용 하향, 그러니까 고용이 나쁘다는 식으로 막 입맛에 맞게 수정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침체, 고용 둔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되게 커지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빅컷,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끝나자마자 고용이 상향 수정되고 있다, 고용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한번 내린 다음에 이제 대선 직전에 지표 마사지, 좋게 말해서 마사지고 나쁘면 조작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바이든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 브리핑 룸에 직접 나왔습니다. 요런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항상 대변인이 나옵니다. 다른 대변인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백악관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데, 오죽하면 취임하고 바이든이 처음 나와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상원 의원이 말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무슨 지표를 조작하냐 이러면서 막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막 웃으면서 쟤네는 맨날 가짜라 그래, 우리 내가 뭐 발표만 하면 다 가짜래, 조작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껄껄껄하면서 해명 아닌 해명 답변까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서로의 공격과 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판 달리기거든요. 미국 대선 11월 5일인데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어서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쭈르륵 올라갑니다. 이때도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실업률 본격적으로 올라가겠구나, 여기 그래프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4.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지금 4.3이었거든요, 최고치가 지지난달에. 그래서 당연히 뭐 좀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기는커녕,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고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다시 2달 연속 내려갑니다. 4.3, 지난달엔 4.2, 이번 달엔 4.1로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니 경기가 나빠져도 할 말이 없는데 다시 튼튼해지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당장 다음 달에 추가 빅컷을 할 확률이 압도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빅컷 할 확률이 0%로 내려가 버리고 스몰컷,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리는 거 97%, 동결한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금리 인하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기가 그러면은 물가도 잡히고 고용도 튼튼하면은 금리를 왜 내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업도 오히려 약해지기는커녕 1년 반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야, 이거 뭐 미국 제조업만 조금 나쁘고 미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이런 지표도 튼튼하고 고용도 안정적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디락스, 좋게 말하면 골디락스고,
딱히 연준이 지금 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적어도 이번 주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전 재무장관도 9월 달에 너무 빨리 내렸다. 지표 하나만 보고 연준이 실수한 거다. 지표 하나 나빠진 거 가지고 너무 겁먹고 너무 빠르게 내려서 나중에 인플레나 자산시장의 버블이나 이런 것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월가도 시나리오 다 바꾸는 거죠. 월가는 항상 전망치를 이렇게 매번 바꿉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맹신하실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되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관에서는 바로 보고서 낸 다음에 고용 보고서 같은 거 보니까 추가로 빅컷 할 필요 없겠다. 50bp, 0.5%포인트 내릴 필요 없다. 심지어 강세론자 야데니는 그냥 지금으로 쭉 가면 된다. 올해 금리 인하 이제 없다. 끝. 이제 9월 달에 그냥 의도적으로 내렸고 선제적으로 내려놨으니까 굳이 뭐 지금 고용지표 나빠지거나 어디 뭐 신용위기 터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증시도 오르고 금리도 동결시키고 모두가 해피한 지금의 상태를 그냥 유지할 것이다. 대선 전까지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이 다시 또 수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쭉쭉쭉 내려가다가 이번 주에 이제 지표, 서비스업이나 고용 지표들이 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도 반등하고 달러도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강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한국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까지 장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반등하는 건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동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성장주나 빅테크나 나스닥 이런 게 조정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번 주까지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는 좀 잘 버텼는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돌아오는 주에 또 중동 전쟁 이런 거 핑계 삼아서 대선 이제 앞두고 불확실성을 핑계 삼아서 조정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다만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이나 연준이나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지금 증시 하락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막 이렇게 전쟁 나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노동자 항만 파업, 항구 파업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바이든이 그냥 종료시켜버립니다. 직접적으로 개입 안 했다고 하지만 뒤에서 다 중재했다고들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그럴 것이고 임금 대폭 올려줘서라도 공급망 대란 종료시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분들이 휴지 이런 거 사재기 했다가 다시 환불 대란이 나왔대요. 그것도 웃지 못할 얘기인데 먼저 막 사재기 해놓으신 분들은 갑자기 파업이 끝났대, 3일 만에 끝났대 이러니까 이제 그냥 빨리 마트 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환불 대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미국 위기가 오는 걸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 증시가 진짜 확실히 조정을 좀 받아도 빨리 오르고 V자 반등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 잘 안 빠지는 장이긴 한데 단기 조금 조정 핑계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조정 오면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저렇게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중동 갈등이 있어도 세상에 증시는 안 빠지고 잘 버팁니다. 주간으로 강보합 어쨌든 플러스 기록하면서 마감했고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올해 둘 다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AI가 받쳐주기 때문에 AI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 침체가 없다. 굿 이즈 굿이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증시 좋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쭉쭉쭉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주에 이슈가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것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조용한 편인데 가장 강한 건 역시 미국 증시에서는 AI 인프라가 계속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빅테크는 좀 조용하고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작 AI 인프라,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전, 전력, 유틸리티 이런 기업들이 요즘 아주 막 핫합니다. 보시면 제가 주간 상승률 순으로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온 건데 여기 노란색 음영 처리해 놓은 기업들이 다 대부분 원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원자력. 특히 이번 주에도 구글 CEO, 알파벳 CEO인 선다 피차이가 니케이라는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원전으로 이제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런 걸 언론들이 막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재료죠, 재료. 상승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재료 삼아서 구글이 챗GPT 같은 거 자기들 도입하면은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돌리는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써야 된다. 공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소형 원전 기업인 오클로라는 기업하고 뉴스케일이라는 기업,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소개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따로 보셔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소형 원전이죠. 원전주들. 그리고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개발하는 유틸리티 기업인 비스트라,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주간 10%
17%막 오르고요. GE 버노바라고 하는 이제 전력 솔루션 같은 걸 공급하는 회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전 ETF, 유틸리티 ETF도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 신고가를 막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AI 인프라 관련 호재가 좀 커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소개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S&P 500 미국 증시에서 가장 우등생 5명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하반기 들어서 그냥 수익률 싹쓸이 중인데요. 계속 여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이런 식으로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막 발표하고 투자하겠다 하니까 계속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등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비스트라라고 하는, 사실 친숙하지 않으신 기업 맞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전력 개발 회사입니다. 원전 기반으로는 이 회사고, 미국에서 원전 기반으로 전력 개발을 하는 1등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올해 수익률만 각각 259%, 144%. 야, 어마어마합니다. 2배, 3배 오른 겁니다. 그 외에는 역시 2등의 엔비디아, 4등에는 빅데이터 보안 AI 강자인 팔란티어. 이제 S&P 500에 편입됐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요즘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신고가를 뚫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는 약간 횡보 중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젠슨황 발언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인터뷰에 나와서 신제품 수요가 미쳤다. 고객들이 최대치 물량을 서로 먼저 받으려고 경쟁 중이다 하는데, 야, 참 젠슨왕이 이 말 한 거 처음 아닌데 그냥 이 말 한마디에 반도체가 다 같이 들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진짜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건 거의 젠슨왕의 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강세장에 대장주가 맞기 때문에 젠슨왕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증시 흔들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즘 좀 횡보하고 있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돌아오는 주부터는 엔비디아 AI 서밋이라는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 젠슨왕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기업들 막 초청해가지고 그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쏟아내는데 또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AI 긍정적인 재료가 하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10월 7일부터 9일까지니까 월, 화, 수 내내 나올 겁니다. 이제 젠슨왕도 또 한마디 할 거고, 이제 AI 로봇도 침투할 거고, 의료 시장도 들어갈 거고, 각종 산업 시장부터 자율주행부터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주요 인사들 발언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AI 긍정적일 수 있겠고, 그럼 뭐 반도체나 AI 기업들, 앞에 소개드린 AI 인프라 기업들 다 주도주들이 또 달릴 만한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목요일날 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또 어떤 서프라이즈 줄지 물론 실망감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AI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말 내년 AI 자율주행 이런 이슈는 지속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조정받는 거야 중장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간에 머스크가 트럼프 또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야, 머스크가 키가 더 크네요. 190 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못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180, 19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스크가 막 점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름 머스크 이분이 세계 1등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점프하면서 춤도 추시고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유세 연설도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테슬라는 트럼프 테마주에 약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택시 상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뭐가 이제 나와봐야 되겠죠. 이제 기대감 추측적인 건 제가 뺐고 확실하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AI 이슈로는 오픈 AI, 요게 이제 지금 기업 가치가 쑥쑥 오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펀딩 자금 조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상장하면 시총 60위권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시총 한 200조 원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오픈 AI에 이번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AI 회사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했다. 그래서 곧 상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오픈 AI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오픈 AI한테 1차 투자를 합니다. 1차 투자했을 때 몸값에 대비해서 지금 몸값이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5년에 10배 튀긴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저보다 투자를 훨씬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돈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5년에 10배 자신 없기 때문에 저 대신 미래를 보고 훨씬 더 정보력도 빠르고 똑똑한 기업한테 제 돈을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굴리는 게 잘할까? 세상에서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저 기업에 돈을 맡겨서 굴리는 게 빠를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게 더 잘할까? 저기 진짜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고 주주 친화적인 사람들 모여서 사업하는 게 잘할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제가 사업하는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서 돈을 맡기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잘하는 영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 10배 뛰었고 1차 그리고 2차 3차 이번에 4차 또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오픈 AI한테 돈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요. 나중에 수익하면 수익 배분을 엄청 받기로 계약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현금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원도 엄청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려봤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또 식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이슈가 불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관심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이슈는 이거였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픈 AI가 벌써부터 이제 파워가 워낙 세니까 투자 받을 때 조건을 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투자하려면 경쟁사한테는 투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경쟁사 리스트까지 줍니다. 보통은 굽신굽신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투자금 잘 쓰겠습니다, 저희 회사 성장시키는데 열심히 써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오픈 AI는 그냥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하려면요 다른 데는 돈 못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파워가 엄청 세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경쟁사는 공교롭게도 오픈 A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랑 같이 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하거나 초기 member들, 대표적으로 머스크도 초기 멤버죠. 머스크 회사에 투자 안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이 소식을 보자마자 오픈 AI는 사악하다라는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사하다, 아주 못된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경쟁사 그 리스트 보면은 오픈 AI에 있다가 나가서 창업한 경쟁사들, 그게 이제 샘 알트만은 거슬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장을 다 독식하고 싶은 욕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캐시우드의 아크펀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여기다 넣었고, 그 얘기는 이제 경쟁사나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XAI 같은 AI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이제 머스크를 간접적으로 견제한 셈이 됐죠. 돈을 못 넣게 하니까. 참 이런 것도 보면 구도가 나중에 미래의 그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도 견제할 수 있구나 싶었고, 애플은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픈 AI한테 올인하고 싶진 않아 이러면서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오픈 AI 인기가 높아가지고 몸값이 높아지고 이제 상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2025년 이럴 때, 25년, 26년 이럴 때 분위기 좋을 때 또 상장 준비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래 먹거리가 AI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투자의 대가나 벤처펀드나 큰 손들이 보고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짧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한 주 이슈 특이사항 정리해봤고, 지금 지표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어서 혹시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서 약간 단기 조정 정도 10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만 끝나면 또 싹 조용해질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메타는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박스권이고 메타는 신고가 뚫고 가고 있고, 조용히, 제가 오늘 이슈에선 빼긴 뺐는데 메타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요즘 고점 대비 10% 내외에 빠져 있는데 또 이러다가 10월달 실적 시즌 들어가서 실적 잘 나와주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랠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10% 넘게 빠져 있는 조정장에서는 조금 돈 생기시면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물가 발표 있는데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AI 서밋과 테슬라 로보택시, 엔비디아 테슬라 AI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델타 항공부터 JP 모건, 블랙락, 금융주, 항공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고 이제 그 다음에 빅테크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적 캘린더 계속 업데이트 공유 드리겠습니다. 빅테크는 10월 거의 마지막 주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공유 드릴게요. 요거는 캘린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